양측 그 협의 사항 때문에 일부 설명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과 중요한 내용을 고려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경과와 대구시와의 이렇게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 경상북도의 입장과 그러한 입장의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경과를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게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조금 급하게 추진된다 또는 변수는 표현이지만 대구시에서 이렇게 조금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이런 우려와 지적이 있어 왔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행정통합의 절차적인 협의 협상의 특성과 4개월 간담회 때 협의 조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나 대외적인 공개를 하지 말자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만은 자료에 보시는 대로 실무적인 협의는 대구와 경북 양측 간의 상대적인 문제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초기의 공식화와 4개월 간담회 과정은 기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테고 기본적인 합동추진단 구성 이후에도 실무추진단 TF가 공식 6회, 그 다음에 수시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행안부와 지방시도를 포함한 4개기간 실무협의도 공식적으로 2차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시 협의와 이렇게 전체적인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행정적인 논의 외에 전문적인 연구 과제로서 통합특별법안을 포함해서 발전 구상, 통합의 기대 효과, 그리고 핵심 과제인 재정과 세제 보장, 특행기관 이전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중앙협의에 대비한 용역 진행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미 중간적 결과 정도 진행이 되고 자료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안 관련된 전문 용역 추진권은 자료 하단에 보시는 표 안의 과제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이 설명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언론에서 이제 대구시가 이제 안을 주로 제안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와 내용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합이란 중차대한 문제가 대구나 경북의 일방에서 제안하고 상대방에서 그걸 검토 수용한다는 구도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경북도에서도 당연히 자체적인 경상북도의 안을 충분히 심사숙고하는 많은 노력 끝에 준비를 했고 그런 부분을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2개월여간의 지난간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페이지 자료 하단에 그 정확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경상북도가 제안한 저희 통합법률안은 319개 조의 초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대구시는 213개 조의 초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월여간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저희 경상북도 안은 272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구시는 268개 조문으로 구성된 각각의 통합법률안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안을 제안하고 저희가 수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방의 방안을 접점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고 처음 출발 때부터 여러 번 강조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경상북도는 자치재정권과 권한 같은 특례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구시는 시종일관 청사 위치나 배치, 업무 관할 범위 같은 행정적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확인하신 대로 법 조문이나 특례 수가 우리 경상북도가 많은 것은 그러한 그 기본적인 중요한 방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시종일관 경상북도와 이철우 지사님은 통합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과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말 그대로 기본 원칙과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과 어긋나거나 훼손된다면 통합의 기본적인 명분과 당위성을 잃는 것이라 판단하고 대구와의 협의와 이후 추진의 가장 중요한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지켜온 원칙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중앙으로부터 최대한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넘겨받는 이양과 권한을 최대한 시군구로 해서 시군구 자체와 지역 현장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걸 위한 권한과 기능적인 관념적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을 보장받자는 실리적인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 중에서 잠깐 그 표시는 해놨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부분은 처음에 저희와의 간격은 상당히 있었으나 대구시도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 과정을 거쳐서 특례나 권한이양 부분은 상당한 거의 대부분 합의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라고 표시를 했고, 재정과 이런 자율성, 재정 보장 역시 같은 취지의 협의 과정과 조율 접점을 찾아서 상당 부분 지금 합의된 사안인데, 유일하게 지금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시군구의 권한과 이 통합자치단체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도출되는 핵심적인 쟁점이 청사의 문제와 시군구 기능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시도민과 언론에서 청사의 위치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냥 청사 위치를 쉽게 그렇게 협의할 문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대구시 방안의 청사 문제는 단순한 청사의 추가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특별자치단체의 형태와 시군의 권한 문제와 연동된 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질적인 원천적인 문제인 그 첫 번째 쟁점인 시군구 권한 확대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 경북도의 입장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의 권한 확대 문제는 앞에 통합의 3대 원칙으로 이미 분명히 저희들이 강조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광역 간의 통합 모델은 한 번도 선례가 사례가 없습니다. 광역시와 도가 통합을 했습니다. 광역시와 도가 통합을 하면 어떠한 모델로 가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제안과 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광역시와 도가 통합했으니 명칭에도 특별시라고 표현을 했던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 행정체제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대구시는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냐? 특별시 광역시 체제로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대로 특별시 광역시에는 자치구 행정체제로 되어 있고 특별시 광역시가 직접 행정을 수행하는 반면에 도 단위는 도가 간접 지원 조정하고 시군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체제로서 완전히 다른 체제입니다. 이 전제하에 전혀 형태가 다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되느냐에 대구와 경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특별시나 광역시 체제처럼 가야 되고 광역특별통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을 통해서 시군 자치구를 직접 관할하고 직접 행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선례가 없는 특별한 형태인 만큼 그런 기존의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지방행정체제가 아닌 그거보다 권한과 재정이 더 보장되고 강화된 특별한 형태의 제3의 모델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꼭 그것이 특별시나 광역시의 명칭이 그러한 오해를 가져오니 주라든지 성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러한 것의 취지를 살 수 있는 명칭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러 협의의 과정과 저희들의 입장만을 대구시가 당초 대구직할시라고 명칭을 주장한 때부터 저희가 경북의 명칭을 포함하는 협의의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정말 통합의 당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명칭에 어느 정도 협의점을 주었으나 대구시는 그것을 특별시나 광역시 체제로 가겠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의 입장에서는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광역시의 그러한 자치구 같은 체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행정체제 모델을 시군구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 대구시장님께서는 그것이 허위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실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으나 중앙으로부터 넘겨받는 많은 권한을, 물론 지금으로서는 저희의 희망과 기대 사항이지만 그 넘겨받는 권한을 그러면 통합특별광역 우리 정부가 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얼마든지 시군에 다시 제2양 넘겨줘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대구와 경북의 그 통합방안 법률안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통합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특별법안 제14조에 보시면 저희 경상북도안은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권한을 기본적으로 이양받아서 그것을 특별시와 함께 시군, 구로 다시 재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른쪽 대구시 안에 보시면 똑같은 중앙으로부터 넘겨받는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한다고만 계획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 자치구를 중앙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넘겨받는 권한과 특례의 이양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체계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이것을 당위적인 상징적인 규정에 반할 것이고 원칙도 그러면 그냥 담론적인 주장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실무적인 통해서 실제로 통합법률안에 중앙이 요구한 권한 중에 시군에 넘겨줄 세부적인 권한들을 분야별 과제별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요일이지만 이철호 지사님 주재에서 저희 부서 실국장들이 전부 모여서 이 시군에 이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5분 내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4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지금 요 사항들은 전부 다 특별법의 권한 이양 내용으로 명시된 방안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권한들을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으면 이 부분은 시군의 최대한 범위를 정해서 재이양하겠다는 검토 과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권한들이 우리의 희망 기대처럼 중앙으로부터 다 넘겨받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에 이 중에 어떤 거를 넘겨주겠다고 시군에 넘길 수 있다고 확언은 못하겠으나 분명한 저희들의 방향과 검토 과제는 이런 설명과 자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촌에 위축시킨다는 이 통합의 기본 체계와 방향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어느 시군이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구시의 입장과 저희의 이러한 원칙과 이유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앞서 시군구의 기능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청사 문제는 단순히 그러면 동부청사나 이런 걸 편의적으로 두면 좋은 거 아니냐, 또는 그것이 지역의 또 편의성이나 균형성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편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서부청사도 설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탄력적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대구시는 앞서 설명드린 그 특별시 광역시 행정체제의 직접 행정체제를 근간으로 대구시만 관할할 때는 그것이 공간적인 제약성을 못 느끼지만 면적이 넓은 경상북도 시군까지 그러한 체제로 관할하려고 하니, 직접 행정을 하려고 하니 면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직접 행정 관할 범위로서의 지청 개념의 동부청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 같고 되게 이론적 개념적인 말 같아서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이렇게 해도 시도민의 지역성이나 편의성의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더 중요한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시군의 권한 축소나 직접 행정 체계의 연장선상에서 동부청사나 이런 관할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체계적 논리적으로 도저히 기본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더군다나 이러한 그 청사와 관할 범위의 문제가 저희 경북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어느 시군에 하나 물어보지 않았고
일방적인 의견과 합의안으로 이제 종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절차적으로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지금 대구시가 그런 관할 범위에 저희들이 누차 지적되어 온 문제점과 반대 내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여지를 보이고 있으나 다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초 대구시가 제시했던 관할구역 범위 중에 대구시 본청은 통합이 되고 나면 전체 대구시의 9개 구군과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포함한 31개 시군구로 통합 재편이 되는데 대구시가 지금은 양보했다 하더라도 당초가 제시했던 대구 청사 관할구역은 20개 시군에 인구 366만, 그러니까 통합 인구 490만을 전제했을 때 74.6%를 대구시 본청이 관할하고 나머지 7개 시군을 북부청사, 동부청사, 도청이 안동 경북청사가 관할하고 4개 시군을 동부청사가 관할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생활의 편의성과 시민의 어떤 서비스성을 제시하면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청송도 대구시 본청 관할로 제시했습니다. 생활권이나 선거구역과 주민들의 정서가 있는데 한 선거구와 한 생활권에 있는 시군도 그 관할 범위 내용을 보면 다 나누어지고 분리됐습니다. 그러한 그 과거에 논의했던 문제를 다시 문제화 되겠다는 취지는 아니나 관할 범위의 주장 역시 그러한 문제 할 때도 저희들은 성심껏 그러한 협의에 임했고 그러한 부분의 부담과 어려움을 누차 설명해서 다행히 어렵게 협의의 과정을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군 권한의 축소와 특별시 광역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의 동부청사나 이런 관할의 주장이라면 이것은 원칙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경북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후 대구시의 동부청사나 이 청사의 문제를 부디 이러한 시군의 균형체계나 권한의 기본 방향과 통합 지자체의 모델 측면으로 좀 깊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소방과 교육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상세한 설명보다는 경상북도에서는 보유의 영역이 있고 교육도 자치의 영역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합의 100년 대계를 시행하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한 달, 2달 만에 다 합의하고 결정을 합니까? 어떤 분들, 특히 언론에서는 명확한 방안이나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으나 저희들도 방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책임성과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어떻게 한 달, 2달 만에 행정적인 문제도 서로 협의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100년 대계라는 교육 문제와 이런 소방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빨리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명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소 신중하게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도 1년여의 통합자치제 출범의 준비 시간이 있고 통합 이후에도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고치고 바꿔가야 될 우리 통합지자체인데, 대구경북인데 그러한 부분의 방향성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데 대구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입장으로 동부교육청, 동부소방본부를 해서 3청사, 3본부 개념으로 연동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에 저희들이 이해도도 떨어지고 당사자인 이 교육과 소방과의 상세한 의견수렴 여유도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청사의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고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70여 개 전후의 경상북도 안과 대구시 안 중에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서로 적정 합의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통합자치단체의 체제 모델과 청사에 위치하는 이런 행정적인 문제 사안으로 해서 아쉽게도 죄송스럽게도 이제 합의점이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통합이 어렵고 통합 절차가 여의찮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러한 쟁점에 저희 경상북도가 그러한 고민과 입장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최대한
시한의 기한이나 이런 걸 못 박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크고 어려운 일을 날짜 정해놓고 맞춰서 그렇게 딱 부러지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더 신중하고 무겁게 논의하고 협의를 계속해가서 반드시 통합 절차를 계속하자는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구와 우리 경북 간의 행정적인 합의가 정말 어렵다면 나머지 99% 합의해놓은 중앙으로부터 넘겨받는 권한과 재정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그것을 정부가 검토하는 시간 동안 얼마든지 시도 간 입장이 만약에 접점 찾기 어렵다면 제3자나 시도민 대표나 지역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그러한 구성체에서 이 방안을 논의해서 조금 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안을 통해서라도 통합의 절차를 중단하거나 장기 과제로 돌리지 말고 정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해서 시도민이 기대하는 통합의 방안을 접점을 찾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절차를 계속 진행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 경상북도와 이철우 지사님의 지금 기본적인 입장이고 대구시에 대한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러한 저희들의 제안과 기대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면서 일단 전체적인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내용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뭐 시장님이나 지사님의 개인적인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안은 경과에도 설명드리고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저희들 기존의 20년, 21년의 공론화 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연구원과 법제연구원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방안입니다. 저희가 진짜 대구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 명칭은 그야말로 본질적인 사안이고 법의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대구 경북 특별시라는 명칭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20년, 21년도의 공론화 때도 그때 당시에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대구 경북 광역특별시로 1차 연구한 바 있고 당초 대구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구 직할시라고 명칭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북이라는 대구 경북 또는 대경이라는 명칭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특별시와 같은 큰 특례적인 형태로 가겠다는 방향의 동일한 지지에서 명칭은 동의를 했습니다만 청사는 관할 범위는 특별법에 제시되어야 될 기본적인 사안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야 될 자율적인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워낙에 중요하고 관심사안이니 이러한 부분을 특별법에 명기해야 된다는 그 법률 규정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희들이 그런 의미로 수긍하고 경상북도 법률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라는 청사 규정을 법률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본청을 어디로 하든 또는 동부청사, 서부청사를 추가로 설치하든 또는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자율적 변경을 가하든 특별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형태대로 동부청사를 명기하거나 관할 범위를 만약에 법률에 특정해버리면 이후에 청사 추가나 변경 또는 관할 범위 조정이나 기능 변경할 때마다 자율적 결정이 아닌 국회의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절차적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탄력적, 종합적, 법제 형식적인 법률 전문을 제안했던 것이지 그러한 청사를 동부청사로 3번을 하는 그 이유를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통합자치단체의 체제 모델 이유와 함께 법제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고 참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참 원칙으로서 양해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꿔서 대구시에 이 부분을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통합의 방향이 되고 결정이 되면 얼마든지 협의와 결정을 통해서 공감대만 되면 결정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러한 행정사항을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확인하고 법률에 명기해야 되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협의적인 실무적인 검토 요청을 많이 해왔습니다. 정말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까도 설명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고 무서운 일이 8월 30일까지 합의되면 되고 9월 15일까지 합의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합의의 시점을 왜 그 중앙부처에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100% 끝내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대구 경북이 뜻을 모으고 넘어야 될 큰 산은 정작 중앙부처와 국회라는 더 큰 산이 앞에 버티고 있는데 산 앞에 산 입구는 고사하고 산을 바라보면서 그걸 합의 못해서 요 출발선 앞에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시도민이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기한에 얽매이느냐. 얼마든지 그러면 그 기한을 일주일이 아니라 2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한 연장이 정말 절차적인 그 신뢰성에서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공식 행안부주간 회의에서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중앙부처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원래 대구 경북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니 중앙부처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99% 합의됐으니 먼저 올릴 테니 그 수용 여부를 최대한 검토해달라. 그동안 우리가 시도민의 의견을 더 묻고 지역의견 수렴을 더해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타협점 접점을 찾아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인 것이고 시장님 대구시에서는 무조건 8월 30일 아니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일단은 그 시장님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있으나 대구시의 입장도 입장이니 그 입장에 따라서 오늘 그러한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 기한을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공론화를 통해서 더 한번 객관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너무 믿고 맡기시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27년 하면서 뭐 윗분들한테 크게 실망시켜드리거나 윗분들 뜻을 눈치 못 챌 정도로 그렇게 둔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실무의 솔직한 입장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심정도 있습니다. 제일 저는 실무 입장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게 왜 대구시 안은 있는데 경상북도는 안도 없냐. 시장님은 저희 경북도 안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꾸로 대놓고 싶습니다. 대구 추진단이나 간부들이 시장님한테 경북도 안이 300개조로 시작이 돼서 272개조로 있다는 걸 도대체 복원을 하는 건지 도로 저는 대묻고 싶고 오히려 저는 보고를 늘 하고 지사님 지침을 받아서 실무협의에 나서기 때문에 한 번도 실무협의한 내용을 다시 지사님 뜻에 반해가 뒤집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실무협의하고 또 다음날 입장이 바뀌고 시장님 뜻이 바뀌니까 또 바뀌고 그러면 이게 사전보고든 사후보고든 어디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오히려 실무 입장에서 답답함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이 공직자로서 이 통합의 일이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납니다. 이렇게 크고 어려운 일을 평생에 공직생활하고 나중에 여기에 기여하거나 잘 돼야 저도 보람을 느끼지 이것이 못 되면 얼마나 죄스럽고 되돌아가지겠습니까? 이렇게 크고 무서운 일을 실무자 단독으로 임의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보고드리고 지침과 방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따르지 사실 그런 부분은 너무 억울합니다만 그런 실무자의 입장은 너무나 이 큰 과정에서는 소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민투표 문제는 많이 쟁점화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당연히 과거의 공론화 과정도 거쳤고 투표에 300억 원의 비용과 최소 두세 달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는 그 투표 이후에 시도민의 감정과 상처가 생기는 그 부담을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적 정말 답을 낼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시도 간의 행정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시도민의 공감도와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시도 의결로도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체계상 기능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판단이고 지사님도 처음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 설명드리는 대로 시한을 정해놓고 정말 기본적인 사안에서 시군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대구시에서는 수긍이 될지 모르겠으나
경북시군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니 행정적 합의가 안 되면 결렬시키는 것보다는 최후적 수단으로 시도민에게라도 뜻을 물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간절함의 표시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선택적 태길적 문제는 아니라 분명히 상황과 선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오늘 내내 설명드리는 사안입니다. 왜 8월 말이 시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까지 되면 되고 9월 15일까지 되면 안 되는 건지를, 저도 실무를 석 달 동안 이렇게 실무일을 하면서도 수긍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다 저러다 평가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한은 저희들 판단에는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고, 저희 하다못해 기본적인 청산 문제의 합의는 정부 검토가 끝나서 국회에 제출할 그 통합 법률안이 완성될 그 시점까지라도 1차적으로 협의가 되면 그 합의안 그냥 조문에 추가되면 됩니다. 절차적으로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서로 시도 간에 합의가 되고 그 내용을 시군과 도민이 수긍할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시도민의 양해와 설명을 통해서 시도 의결로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양해가 된다면 충분히 입법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한이 걸리고 안 된다면 국회 입법 단계에서 입법 상정이 안 되거나 흔히들 보는 대로 수없이 계류시키고 미루고 해서 회피하고 해서 이 법률이 안 되는 그 입법 과정의 기간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 공동안을 마련하는 이 과정이 왜 2달이라는 시간 안에 문구 하나, 그 방안까지 다 확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상방의 제안에 안이 있는데 왜 그것이 일방의 제안으로 시한을 정해서 확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시군과 도민이 참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오늘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뭐라고 참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이전에 그렇게 보여지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 실무진들이 정말 되짚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한 적 없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법률안의 형식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대구시보다 특례도 많고 법률 조문도 많은데 도대체 저희들이 뭐를 덜 했다는 것인지 진짜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하시고, 물론 조문수 많고 특례 많다고 너가 일 더 많이 했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중차대하고 시한을 정해놓고 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로 단판을 지으면서 거기에 공무원이 더 했고 덜 했고가 무슨 그런 변수가 됩니까? 그것이 이렇게 통합의 대의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 많이 했다 못하는 거 아니더라고 제가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 다시 밤을 새워가지고 어떻게든 할 테니, 다만 저는 직원들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우리도 대구처럼 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큰 집이 작은 집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지사님도 시장님 그렇다 해도 지사님은 합의와 그 협상의 기본적인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수없이 공개하라는 얘기 들으면서 설명하라는 얘기 들으면서도 안 하고 미루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보이고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수긍이 안 된다면 제가 오늘 같은 설명회를 매일 해락해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경북도의 입장이나 저희 고생하는 직원들 오해가 풀린다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2번 해락해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 단기 과제로 했습니다. 원래 이 용역은 사실은 대구와의 협상 용도에 쓰려고 했던, 협의 용도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대구나 우리 경북은 입장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 뜻을 모아가지고 중앙을 상대로 사와야 될 입장입니다. 이 용역은 대구하고 우리 경북의 합의안이 도출되면 중앙에 주장할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업기간은 3개월로, 그리고 중간에라도 그 결과물은 제공하고 쓴다는 전제하에
그 시한은 합의한 이후에 9월, 10월 대정부 건의 협의 단계에 서기 위한 것이고, 그 주요 수강 연구 수행 기관은 저희들 법제연구원이나 경북연구원의 법제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일부에서 우리 연구원, 시도 소속 연구원의 그런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100% 신뢰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한국재정학회, 한국경영학회, 그리고 세법하고 이런 전문가분한테 개별적으로 과제를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한적으로 보면 지금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어서 일부 중간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세 번째 말씀하신 대구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저희들의 처음에 바람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공동추진단도 저희는 따로 하지 말고 한 사무실에 원팀으로 꾸려서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대구시에서 갑작스런 언론 브리핑으로 추진단 구성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시 되짚을 것까지는 없으나, 대구시는 시장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통합특별법도 달빛철도법이나 특별법을 많이 해봐서 특별법은 자기들이 잘한다. 한 달 동안 밤새워서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니 그 안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버리고, 사실 저희는 원래부터 재정특례와 권한 보장을 통해서 주 관심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관심이 가 있었고, 대구시는 그런 데도 물론 했지만 저희들 보고 오히려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그만하자고 맨날 요구해왔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중앙이 안 들어주고 타 지역이 싫어한다고.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까지 할 수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방점이 청사라든지 관할구역이라든지 부서 배치라든지 이런 데 자꾸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는 말씀드린 재정적 특례나 특혜기간 이전이나 이런 주제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조금 포인트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지금 유상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같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냐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 당연히 대구시와 같이 그 과학검토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나중에 공동 활용하는 부분을 제안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 지금의 오늘 말씀드린 쟁점으로 이것이 또 시한까지 정해진 이런 급박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그에 따르는 후속 실무 이행에 조금의 지금 어려움은 있으나, 원활히 진행된다면 대구시하고 원팀으로 이 용역 과제들을 함께 마무리하고 함께 그 논리를 무장해서 자료를 이용해서 중앙부처를 상대하고 설득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저희들한테 하는 제안안이 과연 시도민에게 물을 수 있는 바로의 안인 건지, 그러면 저희 경상북도가 도 차원에서 주장한 안이 과연 시도민에게 바로 물을 수 있는 안인 건지, 사실 시도민에게 묻는다는 것은 적어도 시도청의 행정적인 적정과 조율안은 마련되어서 그 안을 가지고 시도민에게 묻고 수렴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안을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이 빨리 우리는 공동안을 만들어서 시도민과 도의회 지역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구시는 그냥 그걸 가지고 받아들여서 합의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언론 여러분.